자, 한 가지 더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짚어보려고 하는 사건이 어제 많이 보도됐던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수사가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증거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저 야산 근처는 모르겠지만은 저 마을 근처에 소위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CCTV에 좀 외지인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방문한 것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일단 전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 일종의 주술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네, 네. 일단 그런 의도와 내용에 따라 가지고 기존 법률의 제한 중에서도 범위 중에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할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게 분묘 훼손죄라는 그 죄명이 있더군요. 죄목이. 네, 그렇습니다. 분묘훼손죄는 본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훼손함으로써 파헤쳐가지고 망자에 대한 후손의 종교적 감정을 해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분묘 발굴죄와 훼손죄가 이렇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발굴죄는 그 분묘를 파헤치는 것만으로 바로 이제 성립이 된다면은 훼손죄는 분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유골이나 유발을 훼손한 경우 이런 경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전해진 내용을 봤을 때는 분묘 발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분묘 발굴죄와 관련해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훼손한 경우에도 분묘 발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만 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발굴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한자 생자라든가 날생자 발굴 명자 이런 것들 쓴 그 돌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분묘 발굴 훼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그 돌을 넣은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발굴 훼손 둘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본분을 훼손한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발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골이라든가 유발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훼손해야 분묘 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2021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묘가 훼손되는 그 사건 수사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또 판결까지 선고가 됐고요. 네. 분묘 발굴죄로 이제 처벌이 내려졌고 이제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긴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한 30cm 정도의 이제 구덩이를 파고 이제 분묘를 일부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범인을 잡히고 또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때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 아마 보통 이제 분묘 발굴이나 훼손죄가 이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제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히려 그보다는 더 낮은 형벌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텐데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들 더 높게 처벌해서 집행유예로 처벌하지 않았을까라는 실형의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지 않았냐는 분석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 분묘 관련된 범죄는 좀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라면서요? 법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자체보다도 또 사자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후손들의 종교적 감정을 훼손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엄격하게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